자, 이제 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 만기 출소돼 나온 분한테 대해서도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니 뭐가 어떠니 이렇게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미 역사의 죄인이 됐어요. 예? 이거 이렇게 이중 기준을 가지고 해도 되겠습니까?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은 뭐 생중계까지 검토한다 그러고 온갖 여론 재판에 나아가서 뭐 인민 재판까지 하려고 드는데, 확정 판결된 분은 억울한 옥살이라고 하고, 이런 이중 기준 정말 개탄스럽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님, 그러면 이 한명숙 씨는 이렇게 다 이제 출소됐는데 나중에 그럼 뭐 복권까지도 검토가 가능합니까? 아직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이제 막 출소한 분에게 뭐 정치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것에는 모든 뭐 힘을 다하겠다고 발언한 분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적절치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에도 제대로 확정 판결을 집행하지 못해서 검찰청에 이런 새로운 예규까지 만든 적이 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도록 앞으로도 업무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추가로 현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오신환 의원님. 예, 처장님, 사법부가 판결한 그 재판 내용에 대해서 이런 정치적인 시각, 또 국민들이 달리 보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느끼시고 그걸 직접 현장에서 지금 경험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사법부의 독립은 절실한 것이고 정치적 중립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법부의 개혁 그리고 사법부의 적폐 청산이라고 일컫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지, 그것이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 체제 내에서 그것이 대통령에 의해서 사법부가 개혁되어서 마땅한 겁니까?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을 직접 참여하셨고, 적어도 그 수표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1억 5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것은 13명의 재판관들이 모두 합의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진실에 있어서만큼은 사법부가 정확하게 저는 대항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권이 됐던, 입법부가 됐던, 행정부가 됐던 사법부는 독립적 기구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공격하고 하는 부분들은 국민들의 사법부의 신뢰를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에 있어서만큼은 이것은 명확한 실체적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왈가왈부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대법원에서 성명을 내야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는 꼴뿐이 더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고, 또 지금 앞서 김진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은 누가 어떻게 봅니까? 한쪽에서는 지금 집회하고 데모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법부가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오늘 한명숙 전 총리가 새벽에 이제 석방되면서 여러 가지 또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확정된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인하는 듯한 이런 여러 정치권의 발언들이 나오는데, 그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네, 저희 재판은 이제 법 절차에 따라서 또 객관적인 증거와 당사자의 충분한 이제 주장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가능은 하겠지만 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고, 근거 없는 그런 비난 같은 부분은 사실 사법부의 신뢰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부정부패는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고, 이 재판은 엄격한 증명에 의한 증거 재판을 통해서 1심, 2심, 최종심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1심에서 무죄 났고 2심과 3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무죄 났을 때 검찰에서의 초강력 반발을 했고 정치권에서도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때 격분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그 한신공영의 회장이었던 한만호하고 이제 한명숙 전 총리의 금품수수 관계인데 한명숙 전 총리의 여동생이 그 한만호 회장하고 아무런 친분 관계도 없고 금전 거래를 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 여동생이 전세 자금으로 집주인에게 교부한 수표, 그 1억 원짜리 수표가 이 한신공영 한만호 사장으로부터 나온 수표라는 것이 확인됐거든요.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이 점에 대해서 그 왜 여동생이 그 한만호 한신공영 발행의 1억 원짜리 수표를 소지하게 됐는지 전혀 해소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건 어느 누가 봐도 엄격한 증거 재판을 한다 해도 유죄로 확실히 되지 않나라는 것이 본 의원도 개인적인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기소도 재판도 잘못된 억울한 옥살이다 이런 표현이 여당 그 당대표 말씀에서 나오고 이러는 점이 상당히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는 우려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 이미 드린 거 마찬가지로 그 비난조의 그런 것을 조금 사법부의 신뢰에는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판결이 다 확정이 된 사안이라서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조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에 윤상기 의원님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원 행정처장님, 뭐 아까 우리 그 조광도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 사법개혁이 필요하다. 우리 행정처장님도 그때 이 판결에 참여하셨죠. 전원합의체에서 했지 않습니까?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거 완전히 그 사법부의 독립성의 존중 이 문제를 떠나가지고 적폐 세력이 돼버렸어요. 이거 그냥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성명서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당대표였던 지금의 그 문재인 대통령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되었다는 우려를 그만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치재판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인식하에서 이 사법개혁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걱정 많습니다. 지금 이의정 헌법재판관, 김명수 지금 그 대법원장 후보 정말 걱정 많거든요. 그래서 당대표도 그렇고 전체적인 공정한 재판을 했다라고 해서 자숙을 하고 이런 걸로 가야지 되는데 이거 뭐 우리 말이죠. 법원을 갖다가 적폐 세력, 개혁이 필요한 대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글쎄 그 대표님 말씀은 어떤 취지에서 하신 건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나는 사법부 신뢰 안 하고 계세요. 이것도 그냥 그 전원 합의체 판결 사항을 이렇게 보증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개인적으로도 기분이 굉장히 언짢아질 거예요. 한번 논의 한번 해보십시오. 전체 지금 이 대법관에 대해서 정말 이게 모욕적인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 법무부 장관님, 네. 이 사항 아마
법무부 장관께서도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또 검찰 개혁 이런저런 또 배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정말 정치 검찰이 한 겁니까? 그 증거 없이 야당 죽이기 위해서 했던 그런 기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장 말해 주십시오.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특히 또 오늘 그 추미애 대표 발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그 신문 보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뭐라고 입장을 말씀드릴 그런 사안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소됐는데 나중에 그럼 뭐 복권까지도 검토가 가능합니까? 아직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이제 막 출소한 분에게 뭐 정치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것에는 모든 뭐 힘을 다하겠다고 발언한 분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적절치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에도 제대로 확정 판결을 집행하지 못해서 검찰청에 이런 새로운 예규까지 만든 적이 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도록 앞으로도 업무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추가로 현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오신환 의원님. 예, 처장님, 사법부가 판결한 자, 이제 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 만기 출소돼 나온 분한테 대해서도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니 뭐가 어떠니 이렇게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미 역사의 죄인이 됐어요. 예? 이거 이렇게 이중 기준을 가지고 해도 되겠습니까?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은 뭐 생중계까지 검토한다 그러고 온갖 여론 재판에 나아가서 뭐 인민 재판까지 하려고 드는데 확정 판결된 분은 억울한 옥살이라고 하고 이런 이중 기준 정말 개탄스럽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님, 그러면 이 한명숙 씨는 이렇게 다 참여하셨고 적어도 그 수표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1억 5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것은 13명의 재판관들이 모두 합의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진실에 있어서만큼은 사법부가 정확하게 저는 대항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권이 됐던 입법부가 됐던 행정부가 됐던 사법부는 독립적 기구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공격하고 하는 부분들은 국민들의 사법부의 신뢰를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에 있어서만큼은 이것은 명확한 실체적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왈가왈부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대법원에서 성명을 내야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는 꼴뿐이 더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 내용에 대해서 이런 정치적인 시각 또 국민들이 달리 보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느끼시고 그걸 직접 현장에서 지금 경험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사법부의 독립은 절실한 것이고 정치적 중립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법부의 개혁 그리고 사법부의 적폐 청산이라고 일컫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지 그것이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 체제 내에서 그것이 대통령에 의해서 사법부가 개혁되어서 마땅한 겁니까?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을 직접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고 또 지금 앞서 김진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은 누가 어떻게 봅니까? 한쪽에서는 지금 집회하고 데모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법부가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오늘 한명숙 전 총리가 새벽에 이제 석방되면서 여러 가지 또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확정된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인하는 듯한 이런 여러 정치권의 이렇게 발언들이 나오는데 그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네, 저희 재판은 이제 법 절차에 따라서 또 그 객관적인 증거와 당사